김소영 살인사건을 아시나요? 20대의 젊은 남성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정신과 약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한순간의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젊은 2명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평소 직감과 파동,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순간 피해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이상한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느꼈다면 어땠을까? 물론 이것을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 그 위험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은 SNS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남성들에게 먼저 접근해 대화를 이어가고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죠. 온라인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게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추고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을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행에 약물이 이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김소영은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아 약물을 처방받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젊은 2명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정말 아무런 신호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던 경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경험. 반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 사람은 왠지 괜찮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경험. 우리는 이런 것을 흔히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직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비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뇌와 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전에 주변의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 표정, 시선, 몸짓, 대화의 흐름, 상황과 행동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 이런 정보들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때로는 하나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감 훈련을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평소에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처음 가보는 낯선 장소로 이동하는 날이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약속이나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 앉습니다.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오늘 있을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만나게 될 사람, 처음 가게 될 장소,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일정. 억지로 상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천천히 이마 쪽으로 집중해 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는 의식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 사람이나 장소를 떠올렸을 때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편안한가? 아니면 이유 없이 약간 불편한가? 가슴이 답답해지는가? 아니면 몸에 긴장이 생기는가? 반대로 묘하게 편안하고 안정되는 느낌이 드는가? 그 순간 느껴지는 감각을 그냥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강하게 느껴지는 감각이 있다면 노트에 기록해보세요. 편안하다, 불편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왠지 거리를 두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을 그 자리에서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해놓고 실제 상황이 끝난 뒤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가 느꼈던 불편함에는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이나 선입견 때문이었는지 하나씩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이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0분 정도 조용하게 명상해도 좋습니다. 더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만 억지로 졸음이나 몽롱한 상태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게 이완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몸의 반응을 방해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한번 멈춰보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상대방의 행동을 확인하고 내가 불편하다면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직감은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꼈을 때 잠시 멈추는 행동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초감각의 가장 현실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아주 작은 내면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는 것,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특별한 감각이라는 것도 원래 우리 안에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 피해자들이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직감을 훈련했으면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해질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가는 장소, 평소와 다른 상황, 그럴 때 자신의 마음과 몸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상하다면 그 이유를 당장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한 걸음 물러나도 됩니다. 당신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몇 분이라도 자신의 내면과 몸의 신호를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 무시했던 그 작은 느낌 하나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